다시 이어서 144페이지 보면은 이제 중약 부분 줄거리 나와있지. 이몽룡은 한양으로 간 뒤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전라도 어사또가 되어 남원으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어사또는 암행어사 알아? 암행어사? 그러니까 뭐 비밀 경찰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관리가 잘 하나 뭐 못하나 이런 걸 감시하는 사람인 거지 몰래. 아무튼 되게 권력 높은 그런 사람이야. 왜냐 이게 왕의 직속이야. 그래서 권력이 엄청 높아. 아무튼 이제 장원급제해서 그렇게 됐다. 암행어사가 됐다. 자, 내려오는 도중 농부의 말을 듣고 남원의 사또가 횡포를 일삼고 있다는 사실과 옥중에 있는 성춘향의 사정을 알게 된다. 자, 변사또의 추천을 거부해서 춘향이는 지금 들어갔지 감옥으로. 자, 이몽룡은 성춘향의 집에 도착해서는 거린의 행색으로 춘향엄이 월매와 향단을 속이고 옥중에 있는 성춘향을 만나서도 끝내 자신의 신분을 감추며 거린 행세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왜 거린이 거지거든 거지. 그러니까 그거지. 춘향이가 그 이제 변사또의 추천을 거절했다는 건 알겠어. 근데 과연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양반집을 그러니까 왜냐면 변사또가 이몽룡이 양반집에라 계속 그랬잖아. 그래서 양반집에서 날 좋아하는 거 아닐까? 한번 내가 거지 행색을 해볼까?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시험을 해보는 거야. 내가 과연 거지여도 날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 그래서 자, 지금도 춘향이가 얘기하는 건데 자, 여보 서방님 내일 잔치 끝에 여기서 말하는 잔치 이제 변학도 생일잔치야. 춘향을 올리라 명령이나 나를 잡아 올리거든 난 보지 않게 따라와서 어디 몸을 숨겼다가 잔약한 이내 몸에 한 번 형장 맞게 되면 할 일 없이 죽을 테니 좌우나절 달려들어 나를 끌어내치거든 향단에게 끌어엎혀 집으로 돌아와서 처음 만나 연돈냈던 두용당을 소세하고 나를 들어 눕힌 후에 약을 써 정성으로 구원하다가 아주 영영 죽거들나 사자밥 초원할제 서방님 육성으로 원없이 불러주고. 그러니까 춘향이는 죽어서도 나 너랑 같이 함께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이 말이 그냥 그런 뜻이야. 그리고 또 중력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듯 요란할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변사또의 생일 잔치가 엄청 요란하다는 걸 이제 계속 설명을 해줄 거야. 자, 군대에서 쓰는 깃발과 물건이며 육각의 합주 소리가 반공에 떠 있고 육각이 지금 이렇게 뭐 북장구 해군필이 태평소 이런 줄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생일 잔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최소 6명이 필요한 거야. 그 육각의 합주 소리니까. 아무튼 그렇게 막 반공, 그러니까 허공까지 막 이렇게 막 떠다닌다. 엄청 크게 장치를 하고 있다. 노기홍삼 기생들은 백수나산 높이 들어 춤을 추고 지하자 주덩실하는 소리 어사또 마음이 심란하구나. 자, 어사또 마음이 심란하구나 이 A 부분이 있지. 얘도 지금 편집자적 논평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어사또의 마음이 왜 심란하냐면은 백성들은 막 수탈당하고 그러잖아, 그렇지?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변사또의 생일잔치는 어때? 막 휘황찬란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사또가 그러니까 이 이몽룡의 마음이 되게 심란하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 자, 여봐라 사람들아 너희 원님 깨어주어라. 원님은 또 변학도가 되겠지. 먼데 있는 거린이 좋은 잔치에 당하였으니 주효 좀 얻어먹자고 여쭈어라. 자, 좋은 잔치. 지금 이 잔치가 뭐라 그랬어? 그렇지. 변사또의 생일 잔치야. 근데 이 변사또가 탐관오리지. 탐관오리. 그렇지. 백성들을 수탈하는 나쁜 탐관오리란 말이야. 이 탐관오리의 생일 잔치를 좋은 잔치라고 표현을 해.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이런 거를 반대되게 이어오는 거지. 그럼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 반어적 표현이라 그래 그냥. 보면 알 거야 어쨌든. 반어가 무슨 말인지 알잖아, 그렇지? 반대되는 말. 자, 저사령 거동보서. 자, 지금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저사령이 뭐 사령이 움직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사령 거동보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되게 말을 거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 그렇지? 왜냐하면은 얘가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판소리는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관객이랑 호응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판소리의 그런 흔적들이 이렇게 소설에 남아 있는 거야. 관객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자, 어느 양반이관데 우리 안전님, 여기서 안전 또 변학도 안전님 거린 홍금하니 그런 말은 내도 마오. 자, 등 밀쳐내니 어찌하니 명관인가. 자, 왜냐하면은 이 명관이라는 거는 좋은 관리라는 뜻이거든. 좋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반어적 표현이야. 왜냐하면은 지금 이 등을 밀쳐낸 거, 그러니까 밀쳐짐을 당한 사람은 누굴 것 같아? 밀쳐짐을 당한 사람. 이몽룡이야. 그러니까 이몽룡이 근데 이몽룡이 그 암행어사라 그랬지. 그러니까 암행어사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를 못해. 그래서 그냥 밀어버린 거야.
얘도 반어적 표현인 거지. 이렇게 눈앞에 어사또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명관이라고 해? 아니지. 그지? 반어적 표현도 나타난다. 자, 운공이 그 거동을 보고 본관에게 청하는 말이, 운봉은 또 그냥 그 관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사또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뭐 구청장이라고 치자. 뭐 구청장 있으면 그 밑에 막 여러 직급들이 있겠지. 그냥 그 중에 하나인 거야. 본관은 고을의 수령이니까 사또겠지. 그래서 변학도 사이고 엄청 많아진 변학도를 표현하는 말이. 자, 저 거린의 의관은 남도 하나 양반의 후예인 듯하니 말썽에 안 치고 술잔이나 먹여보내미 어떠하뇨. 자, 본관하는 말이 운봉 소견대로 하오마는 점점점. 자, 그러면은 운봉의 뜻대로 하지만 말줄임표야, 그지? 그러면은 지금 이게 만족해야 하는 불만족스러워. 불만족스럽다는 거야 지금. 하니 많은 소리 뒷맛이 사납떴다. 얘는 이제 본관의 또 못마땅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편집자적 논평인 거지. 자, 그래서 어사 속으로 그러니까 이몽룡이 속으로 오냐 도적질은 내가 하마 오라는 내가 자라. 그러니까 이 문맥적인 걸 봐서는 자, 이몽룡이 지금 거지 행색을 하고 나왔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생일잔치에 음식을 먹는다는 거야. 뺏어 먹고 내가 혼내주겠다 이런 느낌인 거지. 그리고 나서 어사또 들어가 단좌하여 좌우를 살펴보니 당상에 모든 수령 다담을 앞에 놓고 진양조 양양할지 어사또 상을 보니 어찌하니 통분하랴. 자, 지금 이런 거 보는 거 통분하랴 이렇게 있지 끝에. 원래는 뭐 이런 식으로 통분하랴 물음표가 들어가야 돼, 그지?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물음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쓰여야 됐어? 통분하랴 하고 온정으로 찍혀있지. 이렇게 의문형인데 평서문으로 대답을 하는 거. 평서문으로 쓴 거 이런 걸 우리가 설의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설의법이라고 해. 이게 뭐냐면은 질문의 형식이야. 질문의 형식인데 대답을 요구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어찌하니 통분하랴 라는 건 통분해 안 해. 통분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설의적 표현, 설의법은 질문의 형식이지만 대답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게 설의법. 이런 게 현대시에도 좀 이렇게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내가 뭐 돈이 많다고 한들 어찌 부족함을 모르겠소 이런 거. 모르겠소 원래는 물음표인데 온정으로 찍었어. 그러니까 내가 그 부족함을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야. 이런 걸 우리가 설의적 표현이라고 한다. 못 떨어진 계산판에 닭채 소금,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 놓았구나. 상을 발길로 탁 차던지며 운봉의 갈비를 직신. 그러니까 지금 이몽룡의 그 상을 줬잖아. 이몽룡한테 상을 줬는데 상에 막 지금 고기가 없어. 막 다 채소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몽룡이 지금 화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운봉의 갈비를 직신.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지금 여기 보면은 갈비가 두 개가 나오지. 근데 이 직신이 지그시 힘을 주어 자꾸 누름이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운봉의 갈비, 그러니까 사람뼈 갈비 있지. 그걸 얘기하는 거고,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얘는 먹는 갈비야.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 유희가 나오는 거지. 동음 이어를 활용해서. 얘도 해학적 표현이 나타나는 거. 달아도 접수시오 하고 운봉이 하는 말이 이러한 잔치에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적사오니,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차운 한 수씩 하여 보면 어떠하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운봉이 이몽룡한테 차운을 하자고 얘기를 하잖아, 그지?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몽룡이 지금 상을 딱 받고 발로 차버렸어. 그럼 분위기가 쌓여 안 쌓여? 쌓이지. 근데 그걸 조금 풀어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차운 한 수씩 하여 보면 어떠냐. 근데 이몽룡의 그 행색이 되게 남루하니까 거짓골이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거지한테 우리 시로 한자로 시 한번 써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어사또가 부끄러워서 도망가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쫓아낼 구실인 겸 또 좀 이런 어색해진 분위기를 전환시키려고 그렇게 차원을 제안을 했다. 그래서 그 말이 옳다까지 하고, 자, 얘는 9번, 10번 두 개 할게. 9번, 10번 문제 두 개만 풀자.
5번이 조금 어려우면 10번 먼저 풀어도 돼. 됐지? 자, 9번의 답은 2번이에요. 2번. 자, 다음 보기의 설명. 이 보기를 보면은 뭐 판소리만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뭐냐? 보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 그러니까 편집자적 논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술자의 개입. 서술자의 개입이 뭐냐면은 자, 서술자가 뭐 사건이나 인물의 말과 행동 등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술자의 생각이나 의견을 얘기하면은 그냥 서술자적 개입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답이 2번인 이유, B인 이유는 자, 저 사람 거둔 모습 얘는 서술자의 생각이 아니야. 그렇지? 서술자의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라 그냥 판소리에 남아있던 흔적일 뿐이지. 판소리가 소설에 되면서 남아있는 흔적일 뿐이다. 그래서 답이 2번이고 10번의 답은 5번이지. 운봉은 이몽룡이랑 공간을 연결해주기는 해. 왜냐하면 운봉이 그 본관한테 그래도 어디 좀 제일 낮은 자리에다가 주고 그냥 술 한잔 먹이고 보내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만 지배 계층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나도록 연기할 필요는 없지. 비판적이지 않은 사람이니까. 마지막 146페이지. 자, 운봉이 반겨듣고 필연을 내어주니 좌중이 다 못하여 글 두 기를 지었으되, 그러니까 엄청 짧은 시간 안에 어사또가 글을 다 지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글을 잘 짓는다. 자, 백성의 사정과 형편을 생각하고 그 본관의 정체를 생각하여 지었었다. 자, 금준미주는 천인효리요, 옥반가요는 만성고라, 총론학시 민문학이요, 가성부처 원성고라. 그러니까 이거 뜻 나오지? 뜻 보면 이렇게. 자,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1만 백성의 피요, 옥소만의 아름다운 안주는 1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더라. 이 얘기가 지금 어쨌든 백성들이 힘들어한다라는 걸 하고 있잖아, 그치? 지금 너네가 즐기고 있는 거 다 백성들을 수탈해서 만든 거다, 누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시에 총 3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작가가 하는 말로 보면은 탐관오리의 횡포를 고발한다. 왜? 자, 탐관오리에 대한 저항이 나타난다 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탐관오리의 횡포를 고발을 해. 그러면은 이 소설, 그러니까 춘향전에서의 탐관오리가 누구야? 본관, 변사또지. 그러니까 그 변사또의 횡포도 폭로를 해. 그리고 나서 지금 양반에 대해서 비판 의식을 가진 거다, 그렇지? 비판하고 있지. 이러면서 이제 어사또가 등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사또의 출두를 이제 암시를 하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 그리고 나서 이 시를 보면은 또 우리 아까 서리법 하나 했었지. 이 고전에서 많이 나올 건데 또 대꾸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은유법이라는 게 있어. 이 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꾸법은 그냥 비슷한 걸 반복을 하는 거야.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을 해서 운유를 형성을 하는 거고, 은유법은 그냥 말 그대로 똑같이 비유지. 우리 저번에 직유 배웠었지. 직유는 어떻게 했었어?
그치? 뭐뭐처럼 뭐뭐 같은 뭐뭐인 듯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 그러니까 직접 비유를 했잖아. 은유는 뭐냐면은 뭐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내 마음은 호수욕 이런 게 있어. 이런 거 보면은 딱 그런 표정이 나와. 이게 왜? 내 마음은 호수가 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나. 그러니까 얘를 비유하려는 어떤 그 대상점을 그러니까 밝히진 않아. 직접 알려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은근히 깔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은 호수처럼 넓고 잔잔하다. 이런 식으로. 근데 호수 같은 뭐 내 마음 얘는 직유가 되는 거지. 왜? 뭐 같은이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뭐뭐는 그러니까 A는 B다 이런 게 보통 은유법의 형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유랑 직유를 잘 구분을 알아야 된다. A는 B다 이런 식의 이제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게 은유법이다. 아무튼 이렇게 은유법과 대꾸법을 이용해서 또 운율감을 나타낸다. 왜? 판소리에 또 웅문체, 운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듣는 거지. 자, 이어서 자, 이런 뜻이 지었으되 본관은 몰라보고 운봉이 이 글을 보며 그러니까 본관 변사또는 몰라. 근데 어리석은 거지. 근데 운봉은 알아차린 거야 지금. 운봉은 좀 눈치가 빠른 거야. 내년에 악불사 1이 났다. 그러니까 운봉이 딱 이제 눈치를 깐 거야. 눈치 빠르다 했잖아. 아, 딱 이거 한 걸 보니까 아, 얘 암행어사다. 느낌이 온 거지.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자, 암행어사 출두야. 외는 소리.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덮는 듯 초목금수인들 안이 떨려. 그러니까 이 암행어사의 등장을 되게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암행어사의 권력이 높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자, 모든 수령 도망할지 거동보소. 자, 여기서부터 엄청 많이 나오네. 해학적 표현이 엄청 많이 나와. 자, 모든 수령 도망할지 거동보소. 인괴 읽고 과줄 들고 병도 읽고 송편 들고 판권 읽고 용수 쓰고 갓 읽고 소관 쓰고 칼집 쥐고 우중 누기 부서지니 검은 고요 깨지느니 북 장구라. 이게 지금 계속 뭐 읽고 뭐 하고 뭐 읽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 나타나. 이걸 우리가 대꾸법이라고 해. 대꾸법. 그리고 나서 이게 그냥 단순히 한두 개만 비교가 되는 게 아니라 쭉쭉쭉쭉쭉쭉 나오지. 이런 걸 우리가 또 열거라고 해. 열거법. 그러니까 길게 이해하니까 계속해서 제시를 하는 거. 이걸 열거법이라고 해. 그래서 열거와 대꾸를 사용해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다른 이 수령들, 다른 양반들이 되게 놀라서 허둥지둥 하는 모습을 이게 과장해서 표현하고 있지. 과장해서 표현해? 확장적 문체다. 되게 길게 막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서 또 되게 해학적인 표현인데, 왜냐면 웃음이 나오잖아. 지금 이 양반들이 병도 읽고 송편 들고, 그러니까 송편을 놓고 병도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병도를 놓고 송편 들고 간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챙겨야 될 건 안 챙기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 장구라까지가 일단 또 해학적 표현이 나오고, 자, 공간이 똥을 싸고 멍석구멍 생쥐면 뜨뜻하고 내 아로 들어가서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나다라 물 마른다 목 들여라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단어의 위치를 바꿔서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 변사또가 되게 단호하고 있는 모습을 또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관청새가 상을 읽고 문짝이고 내다르니 설이 옆줄 달려들어 후닥다 이거 나중에 이때 수의사또 분부하되 수의사또는 또 어사또 그러니까 어사또는 또 누구? 이몽룡이야. 자, 이골은 대감이 좌정하시던 골이라 환하를 금하고 객사로 사처하라. 대감은 여기서 말하는 대감은 이몽룡의 아버지. 이몽룡의 아버지. 좌정은 이제 앉을 좌자 써서 앉아서 좀 되게 마을을 관리하던 그런 곳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좌정 후에 본거는 봉고파직하라. 네, 어사또 분부하되 얼굴 들어 나를 보라. 그러니까 이제 변사또를 몰아냈잖아, 그지?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제 춘향이를 본 거야. 그리고 나서 또 이몽룡이 춘향이한테 또 한 번 더 떠봐. 너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했는데, 변사또보다 높은 내가 있는데, 나한테 수청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봐. 내 심청이가 아니라 춘향이가 얼굴도 안 보고 그냥 거절을 해버려. 아주 필요 없다 이러면서. 그랬다 이제 어사또가 이제 되게 또 마음에 든 거지. 테스트를 2번 통과한 거야 춘향이가. 그래서 이제 얼굴 들어 나를 보라. 그래서 춘향이가 왜냐면 춘향이 지금 이몽룡을 거지로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 들어 나를 봐라 한 거야. 하시니 춘향이 고개 들어 대상을 살펴보니 걸개그로 왔던 낭군 어사또로 뚜렷이 앉았구나. 반웃음 반울음에 얼씨구나 좋을씨고 어사낭군 좋을씨고 남원읍내 추절 들어 떨어지게 되었더니 추절 여기는 가을이지 가을 추자. 근데 가을이면서도 또 본관의 횡포도 추절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좀 중의적인 표현이다 이 추절은. 그리고 또
자, 객사의 봄이 들어 이화충풍 날 살린다. 이화충풍 얘는 이제 봄바람이거든. 그 다음에 또 그럼 나한테 따뜻한 봄이 누구야 지금? 춘향이한테. 그렇지, 몽룡이야 몽룡이. 그래서 이 이화충풍은 이몽룡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제 둘이 헤어졌다 다시 만났잖아. 또 이 춘향이와 이몽룡의 재회도 이화충풍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의적 표현이야 얘도. 이화충풍 날 살린다. 꿈이냐 생시냐 꿈을 깰까 염려로다. 한참일이 즐길 적에 춘향모 들어와서 가엾이 즐겨. 가엾이는 이게 뭐 가엾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끝없이야 끝없이. 즐겨 하는 말을 어찌다 설화하랴. 춘향의 높은 절개에 광채 있게 되었으니 어찌하니 좋을 순가. 얘는 서리적 표현이 아니야? 어찌하니 좋을 순가. 그렇지, 얘는 물음표가 들어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의문의 형식이지만, 그러니까 사실 얘도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말적 보면은, 자, 어사또 남원공사 사건 후에 춘향무리와 향단이를 서울로 치행할지 위의 찬란하니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아니 칭찬하랴. 얘는 서리적 표현이다. 자, 이때 춘향이 남원을 하직할세 영귀하게 되었건만 고향을 이별하니 일일비가 아니되랴. 그래서 결국에 이 나쁜 짓을 일삼던 변사또는 파직을 당하고 뭐 쫓겨난 다음에 이몽룡은 암행어사가 되고 성춘향은 또 그런 이몽룡과 재회를 하면서 둘이 한양까지 가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이야기지. 자, 아주 좀 교훈적인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지.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몽룡, 야 처음에 보자. 표면적 주제 신분을 초월한 남녀간의 사랑이라 그랬잖아. 그지? 양반인 이몽룡과 어떤 뭐 어머니가 기생인 춘향이의 둘의 사랑이야, 그지? 신분을 뛰어넘었어.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신분 상승 의지로 나타나지. 그리고 나서 또 탐관오리에 대한 정도 나타난다. 변사또 같은 사람을 어사또가 혼내주는 걸 보면서, 그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제는 표면적과 이면적 주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되게 전형적인 인물이라 그랬잖아. 수타를 일삼던 그런 변사또 쭉 나쁘지 끝까지. 그 다음에 춘향이나 이몽룡 같은 경우에 쭉 한결같은 마음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나쁜 짓을 하면 벌 받고 착한 짓을 하면 좀 좋은 일이 온다. 권선징악이라고 해. 들어봤어? 권선징악 이야기. 그러니까 교훈적 이야기니까. 그래서 지조와 절개를 지켜라라는 그런 것도 나타난다. 얘는 문제를 굳이 풀어보지 말고 넘어와서 독해 체크만 보자. 자, 독해 체크 보면은 발단 부분에, 자, 이몽룡은 성춘향에게 발해 백년가야를 맺으나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떠나게 돼. 1번은 한양. 자, 전개 성춘향은 새로 부임한 사또인 변학도의 수청을 거절하여 곤장을 맞고 옥에 갇힌. 위기 어사가 되어 돌아온 이몽룡은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옥에 갇힌 성춘향을 만남. 3. 절정 변학도의 생일잔치에 찾아간 이몽룡이 암행어사로 출두하고 변학도는 공고파직됨. 결말 옥에서 풀려난 성춘향은 이몽룡을 따라 서울로 올라가고 두 사람은 행복한 여생을 보내. 작품에 나타난 갈등 양상을 보면은 우리 또 갈등 계속 배웠었지. 외적 갈등, 내적 갈등 하면서 봐. 춘향이랑 사매랑 지금 또 외적 갈등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춘향이랑 변학도의 외적 갈등도 나타나지. 인물과 인물 사이에 얘는. 자, 그래서 성춘향은 이몽룡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자. 그래서 3번 빈칸 들어가면 말 절개. 지조와 절개. 변학도 권력을 이용해 성춘향에게 수청을 요구함. 네, 5번 빈칸은 이몽룡. 네, 변학도 있고 오른쪽에 이몽룡이 지은 한시의 역할. 자, 의미는 가혹한 수탈로 백성들을 고통받게 하는 탐관오의 횡포를 고발함. 횡포. 자, 기능 어사 출두라는 새로운 사건을 암시함. 얘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복선이겠지, 암시니까. 네, 사건을 극적으로 전환시켜 긴장감을 고조하고 현실 상황을 비판 풍자하여 주제를 형상화한다. 형상화라는 거는 추상적인 걸 구체화하는 거라고 했었어. 그 다음에 이제 판소리계 소설의 서술상 특징을 보면은 판소리 사설의 문자 말투가 드러나고 서술자가 작품 속에 개입하는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나. 그리고 서민들의 삶의 애환과 당대 사회의 비판 의식을 해학과 풍자로 드러낸. 넘어와서 이제 작품의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 나오지. 이면적 주제, 자,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다. 됐지? 그래서 숙제는 149페이지까지 하면 되고, 막 크게 어렵진 않을 거야. 이제 문법을 보면은, 근데 고전 소설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다 보면은 다 똑같은 말이라서 쉬워질 거야.
남법 진짜 너무 쉽거든. 일단은 얘를 지우고 오늘 할 게 통일시대의 국어인데 통일시대의 국어. 자, 일단 처음에 보면은 자, 남북한 언어의 차이가 생긴 까닭이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 남한과 북한의 말은 자, 근본적으로 똑같아, 달라. 근본적으로 똑같아. 요게 포인트야, 요게 포인트. 그래서 어차피 같은 한반도잖아, 그지? 어차피 같은 조선 팔도였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똑같은데 이제 분단 이후에 뭐 사회체제와 생활 방식이 달라지는 동안 교류가 없었잖아, 그지? 전쟁이 나고 교류가 거의 없었고 그 결과 언어에서 상당한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남한과 북한의 언어는 근본적으로 같다. 넘어와서 남북한 언어의 차이 1번에 어휘야, 어휘. 그러니까 이제 의미는 같지만 형태가 다른 어휘도 있고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어휘도 있다. 그래서 뭐 의미가 같지만 형태가 다른 어휘 이런 거 보면 뭐 누룽지, 뭐 가마치 이렇게.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누룽지라고 부르는데 북한에서는 가마치라고 부르고 남한에서는 오징어라고 부르는데 북한에서는 낙지라고 부르는 거.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 뭐 강원도인가 제주도인가? 제주도겠다. 제주도에서는 감자를 막 고구마로 부르고 그런다고 하잖아. 아무튼 뭐 그런 것처럼 남한은 뭐 도시락, 북한은 뭐 곽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오른쪽에 조그마한 글씨 보면 의미는 같지만 형태가 다른 남북한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북한은 되게 영어 이런 걸 잘 안 쓴단 말이야, 그지? 그래가지고 뭐 캐러멜 같은 거는 기름사탕, 뭐 볼펜은 뭐 원주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가리키는 건 똑같다는 거야. 의미가 똑같다는 거. 근데 이제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것도 있어. 똑같이 바쁘다 같은 경우에 바쁘다인데 남한에서는 좀 그러니까 나 바빠. 그러니까 일이 많거나 또는 서둘러서 해야 할 일로 인하여 딴 겨를이 없다라는 의미잖아. 근데 북한에서는 이 의미의 플러스로 힘이 붙이거나 뭐 참기가 힘들다의 의미로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너 요즘 일 어때? 나 바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막 어떤 시간이 없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힘들어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어휘도 있다. 넘어가서 얘는 솔직히 뭐 크게 볼 게 없거든 정말.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남북한 언어의 차이 2번이지. 다음 페이지 89페이지. 그래서 발음과 표기. 그래서 남한에서는 두음 법칙을 따라서 리을이랑 연요, 눈이가 단어의 첫 소리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니까 두음 법칙이 안 나타난다. 중요한 차이야. 두음 법칙을 체크해놓고. 자, 북한에서는 이러한 소리가 단어의 첫 소리에 나타나요. 또한 단어를 표기할 때 남한에서는 사이시옷을 쓰지만 북한에서는 쓰지 않는답니다. 사이시옷도 체크해놓고. 사이시옷은 지금 당장 배울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어떤 말과 말 사이에 시옷이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사이에 시옷이 들어가면 사이시옷 현상이야. 그런 게 있어. 지금 배우면 좀 어려워서 복잡한 거라서 너무 대충 넘어가고. 두음 법칙 보면은 여성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여성은 한자어잖아, 그지? 한자어기 때문에 결국에 얘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쓴단 말이야, 한자어. 근데 얘가 한자로는 여자야, 그렇지? 여자 여자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얘를 쓸 때 여성 이런 식으로 쓰는데 북한에서는 여성 이런 식으로 쓴다. 이 정도의 차이. 이게 두음 법칙인 거야. 끝말잇기 많이 해봤네. 요즘 안 하네. 옛날에 두음 법칙 적용을 하냐 마냐 이런 걸로 많이 했었거든. 아무튼 그래서 연세 같은 거, 이것도 우리 1년, 2년 할 때 똑같은 거야. 연세 할 때 뭐 이렇게 썼었나? 아무튼 뭐 이거야. 그러니까 1년, 2년 할 때 매년 이런 식으로 하자. 똑같은 연인데 우리에서는 연이라고 한다. 이런 느낌. 보면 뭐 노인도 늙을 노자인데 뭐 노인 이렇게 우리는 노인하고 뭐 양심 이런 식으로 있다. 그다음에 보면은 또 그 오른쪽에 이제 사이시옷 보면 편말 우리는 편 이렇게 붙이잖아. 사이시옷이 들어가 시옷이. 근데 북한에서는 표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뭐 햇빛이나 뭐 바닷가 이런 거 차이점 딱 보이지? 이런다. 그 다음에 밑에 넘어와서 완곡한 언어의 차이. 자, 말하기 방식이잖아. 남한 사람들은 완곡하고 우회적인 표현을 선호하지만 그래서 완곡하고 우회적인 표현의 밑줄. 북한 사람들은 직접적 직설적인 표현을 선호. 여기다가 직접적 직설적인 표현 밑줄 쭉 치고.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은
오늘 날씨 좀 덥지 않아? 그러니까 창문 좀 열어달라 뭐 이런 거겠지.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뭐 더 춥겠다 문 좀 열어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나 봐. 나도 잘 모르겠어 북한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한다.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을 선호한다. 사실 남북한 언어의 차이에는 그냥 크게 뭐 단어가 좀 다른 것도 있고 발음과 표기가 다른 것도 있고 말하기 방식도 다르긴 한데 이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라고 해야 될까? 시험에 뭐 제일 많이 나올 만한 건 통일시대의 국어에 대한 대비 보이지?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 극복 방안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래서 뭐 남북한 말을 정리하여 사전을 편찬한다. 그다음에 여러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남북한 간의 교류를 확대하여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한다. 우리가 지니할 태도 보면은 남북한의 언어 차이에 집중하기보다 남북한이 원래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라고 나와있다. 그러니까 언어 차이에 집중하면은 아니 얘네는 왜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해? 이런 식으로 불만밖에 안 쌓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옛날에는 근본적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대.